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들. 자,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권아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 왼쪽, 세월호의 그 왼쪽에 있는 그 핀 스테빌라이저하고,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선체 변형,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그 잠수함 충돌 이론을 잠깐 소개를 하시다가, 이제 방송을 종료했었는데, 이렇게 이어서 같이 설명을 좀 더 해야겠죠? 인사는 시켜주고 시작을 인사. 하시죠. 그렇죠.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별이라는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이야기 준영아빠입니다. 오늘 좀 거칠죠? 어제 오늘 좀 일이 있어서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2017년에 세월호가 인양됐죠. 네. 인양된 후에 선주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양 중 절단된 왼쪽 핀 스테빌라이저가 정상보다 많이 회전된 것을 발견합니다. 네.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조사관들이 발견한 거 아니고요. 저하고 우리 가족들이 발견한 거거든요. 인양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왼쪽 핀 스테빌라이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침몰하고 사고하고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다만 오른쪽 핀 스테빌라이저 여기에는 선원이나 선사 재판에서 당시에 그 조타수가 오른쪽 날개에 뭐가 걸린 것 같았다. 라는 그런 증언이 있었죠? 증언이 있어서 오른쪽 핀 스테빌라이저 주목했지 왼쪽에는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 이 스테빌라이저가 지금 정상보다 많이 회전해서 예. 들어간 거, 그리고 이제 핀이 좀 휘인 거, 예. 그런 부분이 또 그 외력, 네네. 소위 말해서 잠수함 충돌설에 대한 또 이유로 네. 또 많이 또 얘기가 된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소장님, 자, 우리 그 핀 스테빌라이저가 네. 어떤 것인지 뭐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대충 어떤 것이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선박 용어들이 예. 그 살면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에 좀 많이 들었죠. 뭐 저도 뭐 그렇게 해서 뭐 알게 된 용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송구합니다, 우리 연구원님들. 제가 좀 이렇게 이걸 좀 들어서 좀 설명할게요. 핀 스테빌라이저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걸로 이렇게 약간 붙여놓은 건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보다 더 작아요. 지금 여기 저희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 더 작은 날개거든요. 작은 날개인데 이게 뭐냐면 배가 이렇게 횡동요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있는 이 작은 날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날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것도 크게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줄여주는 배에 꼭 필요한 거라서 세월호는 여객과 화물을 같이 실는 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많이 흔들리게 되면 승객들이 멀미하겠고, 그 다음에 화물들이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아주니라고 핀 스테빌라이저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연 핀 스테빌라이저는 온전히 인양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연 핀 스테빌라이저는 인양하기 전에 해수부가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하고 꿍짝꿍짝 해가지고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되게 반대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이거 관심 바뀌었어요, 솔직히. 뭐 자르든지 말든지 관심 바뀌었거든요. 잠수함 충돌을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조차도 핀 스테빌라이저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관심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잠수함이 그 핀 스테빌라이저를 밀었다. 그런 부분은 그런 그 주장이라든가 그런 설들은 언제쯤 그럼 대두가 된 거였어요? 인양하고 나서 이제 그 조사를 시작할 때 선조위 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근혜 당시에 해수부는 이 세월호 인양하기 싫었잖아요. 그랬죠. 싫어했잖아요. 솔직히
아니, 우리 연구님들 다 아실 거야. 이거 선수들 게임에서 다 찢어먹고, 이거 분지르려고 했고,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감추려는 게 네. 많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도구판으로 해놨어. 도구판, 개판. 예. 인양 자체를. 그래서, 훼손이, 변형과 훼손이 엄청나게 왼판에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걸 조사가 가능할까 싶은 심정에서도 선주위에서 시간 없지만 그래도 외판 변형하고 우리 핀 스테빌라이저 돌아간 거 이거 조사하자 하는데 이제 자세하게 조사할 수는 없었죠. 왜냐면 선주위가 다 끝나갈 때쯤 돼서야 이렇게 섰잖아요. 세월호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이었죠. 예, 사참위에서 우리 그러면 핀 스테빌라이저 이상 회전과 자연 외판 변형 이걸 좀 조사 과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자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외력 때문에 이걸 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해수부 당시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와 상하이셀비지가 어떻게 인양을 도구판으로 해놨는지 개판으로 해놨는지 이걸 좀 얘기하자 했는데 아니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조사 방향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연구원님들도 지금 핀 스테빌라이저 뭐 변형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해서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 날개 부분이 이 날개라고 치면 날개 부분이 이렇게만 돌아가야 되는데 이만큼 더 돌아갔다.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조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35도까지만 돌아가는데 이게 52도까지 돌아간다. 25도까지 돌아가죠. 25도. 25도까지 돌아가는 게 정상이죠. 예, 그죠. 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세월호가 이게 수중에 착지할 때 땅에 제일 먼저 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스테빌라이저고.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 수술할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세월호가 이렇게 5m 정도 밀렸다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조류가 센 곳이니까. 예. 그러니까 인양하기 전에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다른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근데 이게 인양하기 전에 당시에 핀 스테빌라이저의 각도라든지 상태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럼 지금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아까 소장님께서 핀 스테빌라이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세월호를 왜 인양을 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게 당시에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렇죠. 우리 아이들 미수자분들 수습하는 거였죠. 수습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자, 소장님, 한마디로 말하면 훼손된 증거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는 일이 이 핀 스테빌라이저 손상을 조사하는 내용이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 결코 쉬운 그런 조사는 아닐 것 같은데. 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건데, 사참위는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핀 스테빌라이저를 돌리는 데 필요한 힘이 한 150톤 정도로 실험 용역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우연 핀 스테빌라이저를 떼내서 돌리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좌연 핀 스테빌라이저는 빼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훼손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좌연 핀 스테빌라이저가 훼손됐으니까 우연을 실험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게 한 실험인데 좌연하고 우연하고 돌아가는 힘이 같다? 좀 억지스러운 실험 같지 않으세요? 제가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힘이 같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미는 거하고 땡기는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어쨌든 참 이 경향성만 볼 수 있는 실험인 것 같아요. 어거지로 좀 미는 거하고 땡기는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경향성을 얘기를 했고, 근데 이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같은 힘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 그런 조금은 좀 순진한 아이 같은 그런 생각이 이 실험에 좀 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관해서 이 중요한 세월호 침몰했던 그 수중에 그 장소, 예. 침몰 해역이죠. 침몰 해역에 이 지리상 또 이 지질, 지질의 상태 이것도 조사를 했을까요? 사참위는 세월호가 침몰했던 장소 수중의 해저 바닥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변형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는 게 되는 거죠. 이 업체에다 맡겨서 한 거예요. 이제 해저 바닥의 지질을 바탕으로 저항값을 생각을 해서 약 50톤에서 60톤의 힘밖에 낼 수 없다고 그 업체에서 얘기한 거예요. 시뮬레이션상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박히면 이 부분이 돌아갈 때 150톤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항값은 50톤에서 60톤밖에 안 된다. 아, 그러니까 그 바닥. 예, 그렇죠. 바닥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핀스타빌러를 돌리는데 이게 돌리는데 드는 힘이 150톤이다. 라는 실험은 이게 1분의 1도 돌린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1분의 1도 돌리는 그 기계에서 돌려가지고 나온 실험값이에요, 이게. 그리고 핀스타빌라이저를 돌릴 때, 이게 여기까지 말도 잘한다. 핀스타빌라이저라면, 이걸 전체적으로 잡아서 돌릴 건지, 아니면 몇 군데만 잡아서 돌릴 건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군데만 잡아서 돌린 거예요. 근데 그 해저 지질이 푹 박혔다면 다 잡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랬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그걸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아까 25도에서 52도까지 돌리는 거, 30도 이상 돌리는 거. 그러면 회전이 그러니까 25도에서 37도, 아니 52도면 몇 도예요? 32도가 더 돌아간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28도. 28도. 예. 그러면 아니다. 18도. 18도. 네. 18도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28도. 28도를 돌리면 그러면 1분에 150톤 힘이 들어가는 속도면 그럼 28분 동안 돌렸다는 건가? 처음 돌리는 힘만 150톤이라는 건가? 이것도 확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들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그렇죠. 말씀이네. 그리고 실험 내용대로 잠수함이 충돌했다면 그러면 28분 동안 이걸 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번 푹 돌리고 마는 건지 이게 150톤이라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불분명한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과연 잠수함 충돌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좌우가 같은 기적 특성을 지닌다? 이 똑같은 스테빌라이저라고? 이거 정말 순이라는 생각 아닌가? 이거? 명확한 조건이, 그러니까 정확한 조건이 아니었네요. 예, 조건값을 제대로 넣고 한 실험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소장님, 이거 이 세월호의 그 핀 스테빌라이저는 이 자연 쪽의 핀 스테빌라이저는 이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뭐 접었다 폈다 그렇게 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 유압 시스템이죠. 유압 시스템이 이 수동으로만 작동을 해서 자연은 거의 평상시에 거의 펴놓고 이렇게 운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재판 당시에 우리가 판결문 많이 잘 읽어보셨으니까 재판 당시에 선원들의 조서하고 청해진 의원의 조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한 이 실험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세월호가 해저에 착지한 후 5m가량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착지한 후, 이 지금 네. 노란 부분이 지금 스테빌라이저라고 한다면. 네. 근데 5m 움직일 때 이게 깊이 박혀서 움직였는지, 아니면 안 박혀서 움직였는지, 얇게 박혀서 움직였는지,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힘을 받았는지. 예? 근데 이게 헤드만에 관한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선조의 당시에 세월호가 바닥에 착처해 있던 이 해저면을 1m 가량 다 채굴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 왜냐하면 혹시나 유실된, 그러니까 우리 실종자분들이 유실된 분이 유해가 거기 있을지 몰라서 했고 찾았어요, 한 분을 또. 네, 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1m 이상 팠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곳과 다른 지질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지질의 성질을. 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 자체는 뭐냐면 실험값이 자갈, 모래, 뻘 이게 뒤섞여 있는 걸로 실험 데이터를 넣었거든요. 네. 근데 세월호가 착지한 해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m 이상 파헤쳐졌고 조건값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값을 그렇게 안 넣었어요. 왜냐면 이걸 인양한 다음에 바로 이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갈, 모래, 뻘의 비중이 중에 뻘의 비중은 제일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조건값에는. 그러면 이게 50톤에서 60톤밖에 안 되는데 이게 모래 비중이 좀 높다면 그러니까 뭐 자갈, 모래, 뻘의 비율을 자갈 20, 모래 20, 뻘 60으로 놨는데 자갈 20, 모래 40, 뻘 40이면 이게 저항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서울대학교 조선학과 장범정 교수께서 이 시뮬레이션을 한 업체한테 당신들 조건값을 다르게 해봤냐 했더니 실토한 내용이 뭐냐, 이 지금 그 뻘의 비중을 많이 높였다. 대신에 뭐 자기네들이 그 채굴해본 그 지질 조사에 뭐냐, 그 샘플에 보면 뻘의 비중이 높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장범준 교수가 그럼 모래의 비중을 더 높이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지금 나와 있는 값이 50톤이나 60톤인데 그거보다는 대폭 커질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이건 힘의 세기가. 네, 그렇죠. 저항값 세기가. 이거는 서참이 전원위에서 장범석 교수가 직접 발언한 내용이에요. 이걸 뭐 다르게 제가 해석한 것도 아니고 조선학과 장범석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것 뿐이고요. 이게 두 가지 방박을 제가 이 정도로 해드리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설명을 좀 쉽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또 이게 또. 이게 뭐 쉽게 하신다고 해서 충분하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어쨌든 뭐 설명 그래도 풀어서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